자, 오늘부터 기계 실기 쪽에 한번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론 여러분들이 요 유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실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소방뷰 쪽에 보시면은 기본 강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숙지를 하시고 오시면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가 기계는 유체역학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필기 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시면 4교시 있죠, 4교시. 예, 4교시에서 4교시보다는 조금 범위가 좀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4교시를 좀 여러분들이 제가 필기 때 강의할 때도 4교시를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하시면 한 50%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한 80개 이상의 우리가 2교시죠, 2교시. 필기로 따지면 2교시인데, 이 2교시에 보면은 공식이 한 80개 이상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실제 실기에서는 공식이 한 10개 내외 정도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유체를 좀 열심히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뭐 필기를 다시 하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 실기는 실기 때 유체는 물론 필기 때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만, 굳이 필기 때 꽈락 면하고 왔다 해가지고 못할 정도의 과목은 아니다. 대신에 이 2교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위입니다, 단위. 이 단위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한 몇 강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 제가 요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강의 수가 많다 해가지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강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실제 제가 시험을 치러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구로 따지면, 우리가 운동으로 따지면은 감독 역할, 코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문제풀이를 다 안 해주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은 여러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에서 나오게끔 제가 만들어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즉 낚시를 할 때 제가 낚싯대를 던져서 고기를 준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시험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낚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낚시를 잘할 수 있는지 그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뭐 제 역할일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이걸 다 풀어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이건 의미가 없다. 강의만 보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이 기사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는 한 6주에서 2달 정도 바짝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그냥 따고 넘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문제는 이제 관리사나 기술사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사에서는 유도하시오 이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유도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유도돼서 나온 공식입니다. 그걸 다 지금 기사에서는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제가 이 문제를 풀이할 때 이 다 해설에 나와 있어요. 제가 책을 만들 때, 예전부터 책을 만들 때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어떤 강사가 자기 수준의 책을 만들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해설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저는 뭐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제풀이를 할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좀 혼자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나 이런 파포 쪽에 가면은 해설이 굉장히 긴 게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풀이를 해도 똑같아요. 제가 책을 썼는데 책하고 똑같이 풀이를 하지 다르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1시간 동안 똑같습니다. 풀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1시간 걸리면 저도 1시간 걸려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그거를 20분, 30분 안에 복잡한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추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나오면 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숙지를 하고 가야지 실수를 안 한다. 우리가 시험을 치보면은 보통 50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덜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50점 중반에서 자꾸 60점이 안 넘어가는 분들은 실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그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번 1회차에 20년도 1회차에 12점짜리 재현설비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그 문제를 보고 땅을 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교재에는 27년치의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책을 만들다 보니까 27년치의 문제를 다 넣게 되면은 굉장히 책이 두꺼워집니다. 한 1500페이지 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책이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줄였습니다. 중복되는 문제 이런 걸 줄여가지고 했는데 그 재현설비 문제가 2009년도인가 8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10년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일부러 뺐어요. 왜냐면 12,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1회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출 문제만 봤을 때는 맞출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못 맞춥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고 풀어봤으면 맞추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접근하면은 굉장히 다른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을 쳤는데 제가 만약에 그 문제를 넣었다 하더라도 제가 체크해 준 문제 있죠. 한 200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면은 제가 200문제 정도를 체크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물론 다르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회 때 나온 12점짜리 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0점은 나오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빼더라도.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합니다. 실수만 안 하면. 그러니까 50점 중반대 나오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12점짜리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다 틀리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틀리는 문제를 자기가 맞춘다. 이거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공부를 할까? 아니죠. 그런 문제들은 올해는 안 나옵니다. 12점짜리 문제는 앞에 1회차에 나왔으면 올해는 그 문제가 절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만약 1회차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그 문제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거를 자, 여러분들 만약에 1회차라든지 작년에 시험을 치신 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왔다. 간당간당한다. 근데 그 간당간당하는 점수가 본인이 다른 문제를 실수를 안 했으면 점수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유형으로 지금 나오는지 예전처럼 기출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문제, 한 3문제 정도를 제가 준비해 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가 시킨 대로 딱 해보세요. 시킨 대로 지금부터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동력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카페에 보면은 약칭이라든지 기본 공식 정리해 둔 거를 자료로 올려놨죠. 그거 숙지하고 오셔야 돼.
그거를 숙지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에 들어오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자료를 저번 주에 올려놨죠. 그거를 숙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다 풀이를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풀려면은 계산기 가지고 계속 두드리면서 수치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령만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요령만. 그래서 제가 일단 요즘 나오는 추세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제가 세 문제 정도를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연습장 앞에 두시고 그리고 계산기를 옆에 두시고 그죠? 계산기를 옆에 두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필기 때 이거는 다 공식 아는 거니까 동력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동력 구하는 공식. 그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 자, 조건에 전격 유량이 이거는 요즘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쉽게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는 3, 40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응용해서 나와요. 자, 전격 유량이 자, 0.1m 삼승/s다. 자, 이게 이제 유량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격 압력이 압력이 0.5MPa이다. 자,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만 주어졌어요. 이때 요 두 가지 조건을 보고 수동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수동력을 구하시오. 수동력을 킬로와트를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딱 화면을 정지시키시고 예, 저는 바로 이어서 풀이를 할 건데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멈추시고 자, 멈추시고 화면을 딱 멈추세요. 멈추시고 이걸 딱 풀어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 조금 유형이 달라지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멈추시고 딱 지금부터 딱 멈추시고 딱 풀이해 보세요. 자, 이제 풀이를 했다. 그죠? 여러분들 풀이한 거하고 제가 풀이하는 거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수동력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동력은 수동력, 축동력, 전동력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동기 동력을 구하라고 하면은 0.163 QHK, 그죠? P는 0.163 QHK, 그죠? 그리고 이타, 그죠? 효율.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 유체 강의에 들어보시라는 말이 꼭 이 공식이 아닌 뭐 감마 QH로 푸셔도 되고 공식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풀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공식으로 정답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뭐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아무 관계 없어. 답이 좀 달라지도 아무 관계 없다. 그거는 제가 기본 유체 강의 때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전달 계수를 빼면은 축동력이 되죠. 그죠? 그리고 효율까지 빼면은 이제 수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유량은 지금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유량의 단위가 뭐냐? 메다 삼승 퍼 분이다. 이 말이에요. 메다 삼승 퍼 분. 근데 조건에는 세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60을 계산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위가 중요한 겁니다. 공식에 대한 단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H가 양력이죠. 이거는 단위가 메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메가파스칼이잖아, 압력이. 제가 필기 때, 필기라든지 또는, 실기 기본 강의 때 압력 이꼬르 양정이다. 단위만 바뀌어주면 된다. 이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머릿속에서 팍팍팍 돌아가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필기 때 유체를 조금 등한시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죠. 필기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메다로 환산을 해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Q는 우리 이렇게 되겠죠. Q는 이렇게 되겠죠. Q는 0.1 세크 맞죠? 곱하기 60 세크 1분. 그럼 이게 이제 단위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단위를 날릴 때 요거는 이거죠. 실제 이야기하면 0.1 메다 삼승 그죠? 세크 1이 되지 않습니까? 단위가 메다 삼승 퍼 세크 1이 되기 때문에 세크 날아가니까 뭡니까? 메다 삼승 퍼 분이 남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정석입니다. 단위 맞출 때. 그래서 우리가 메다 삼승 퍼 세크 곱하기 세크 그 다음에 분 이렇게 하면 날리고 메다 삼승 퍼 분만 남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메다 삼승 퍼 분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메다 삼승 퍼 분 이렇게 이제 단위가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제 60을 곱해도 되고 이거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단위를 맞추는 방법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만 알면은 거의 유체는 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Q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을 적용을 해야 되죠. 그죠? 요 값을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정은 이 0.5 메가파스칼을 환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환산 한번 해볼게요. 0.5 메가파스칼은 기본 단위인 0.101325 메가파스칼에 그리고 메다로 환산하기 위해서 기본 10.332 메다를 하면은 이 값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요 유량에다가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P는 0.163 곱하기 그죠? 0.1 세제곱미터 퍼 세크 곱하기 60 세크 1분 그죠? 곱하기 이걸 환산을 하면은 50.984가 나온단 말이에요. 50.984 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계산하면은 49.8 이제 답을 적으실 때는 49.862 세 자리까지 적어 주시고 답은 두 자리까지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답은 49.86kW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근데 답 적을 때는 제가 기본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밑줄을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산 과정이나 답란에는 그죠? 계산 과정 우리 여기 보면 계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 과정이나 답란에는 절대 별도의 뭐 밑줄을 친다든지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0점 처리가 됩니다. 연필로 답을 적으셔도 안 되고 볼펜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연습을 할 때는 샤프로 쓰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볼펜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틀리면 자대고 두 줄을 이쁘게 그어주세요. 자를 안 대도 되지만 자를 우리는 채점관한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좀 예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답을 성의 있게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런 형태로 나오면은 못 푸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유체풀이를 할 때는 조금 실력이 있는 분들은 뭐 이거 제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완전히 그 기본 모르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유체 강의를 들으면 유체라는 과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좀 최대한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실력이 레벨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 맞추면 강의는 굉장히 쉽죠. 강의는 굉장히 쉽고 뭐 강의할 필요도 없지만 실력이 없는 분들 완전히 기초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제가 타겟을 삼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잘 들어 이건 하나 적어 두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소방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이거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이 소방 유체 이제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에서 소방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은 소방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뭐 누가 왔는 모양인데 강아지가 좀 짖고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에서 공식 플러스 단위만 하시면 돼요. 공식하고 단위만. 근데 두 번째 소방시설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공식 플러스 단위 플러스 법. 그러니까 법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유체에서는 법하고 관련된 건 거의 없죠. 근데
소방시설 쪽에서는 이 두 가지에다가 법까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응용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또 문제를 제가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